이번 질문 시간에는 뭐가 되냐면은 관심이 많은 것이 태교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일반론과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 이제 저는 쭉 해서 불교 얘기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의학에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와 같이 곁들여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7년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하고 카네기 벨런 대학 두 대학에서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여기 어떻게 간단히 소개하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유전자가 사람의 지능지수 결정의 48%를 차지한다. 유전자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애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고 부모의 유전자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고, 그럼 태내 환경이 태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가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52%를 차지한다. 먼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음 생을 잘 보내고 보람 있는 생활하고 사회 이바지하고 몸된 훌륭한 삶을 살려면 이 생을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번에 분단 생사와 변적 생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욕이 완전히 끊어진 성인의 지위, 안악한 지위에 들어간 그분들께서도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사를 해봤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다. 자기만 혼자 극락세계에 가서 달콤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아라한 이상의 불보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볼 것은 태내의 환경을 어떻게 가질 거냐. 여기서 조사 결과를 보면 52%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는 태내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한 살로 여겨가면서까지 존중하는데, 서양에서는 태내에 있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 왜? 태어난 그 어머님에서 딱 떨어져서 그 다음에 1년 되면 한 살 그렇게 따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전이라든지 일반 과학에서 평균치를 내서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임신 16주부터 태아가 애부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16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애가 엄마 뱃속에 발길을 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기 엄마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태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태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태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피츠버그 대학과 카네기 벨런 대학에서 조사한 합동 연구팀을 위해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이걸 이제 근거 삼아서 인용해가면서 이제 태교에 대한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기 엄마 임산부에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이제 시켜야 되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태교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애하고 같이 세상을 즐기며 살자.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 음악 감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 동화를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 태화의 이제 대화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을 예를 들어서 태교할 때 동화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은 태어나서도 애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 3살 정도 2살 정도 3살 돼서 말귀를 알아듣을 때는 동화 얘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동화 얘기를 읽어주면은 애들이 편안히 잠을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요. 이 외국에서요,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수영장 풀에다 애를 막 집어 던져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물에서 헤엄치잖아요.
배영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예? 이제 그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을 연장시켜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부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를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밖에 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치우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애가 왜 태어나서, 깐난 애가 막 울고, 그 밤낮이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애가 밤에 막 울고 그럴 때는 그걸 또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닐봉지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 들려주면은, 애가 곤히 잔다는 거예요. 태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안정에 잤을 때 나오는 얘기가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음악을 틀어놔도 잠이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로 그냥 뉴스든지 뭐 음악이든지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니까 뱃속에 있을 때 습관을 그대로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감상도 좋고, 또는 동화 읽기도 좋고, 태와 애 뱃속에 있는 애하고 대화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그게 참 요새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애한테 좋은 구경을,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가는 것보다도 애를 위해서 태교 여행을 가잖아요. 또 좋은 꽃이 핀 강산을 간다든지 그 좋은 구경을 가는 게 태교 여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저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인지 복이 없는 아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복이 있는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거를 먼저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복 없는 아이를 복 있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복 없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요.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 양반 쌍놈보다 더 무섭게, 이제 위에서 이제 바라문족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이 있고, 평민 상인 그룹이 있고, 맨 밑에 천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민은 옛날 우리 뭐 이런 방송 용어가 안 있지만은 상놈 할 때 양반 그때보다도 상놈 할 때 더 천실받는 그런 천민들. 그러니까 집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의복도 평민이나 바라문족이라든지 다른 상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은 걸식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걸식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걸식을 쭉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걸식을 잘 해왔는데 걸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몇십 명이 사는데, 아니, 그 동네에 가서 같이 가는 거야. 걸식을 못 해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공동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몇 집씩 이제 온막처럼 우리고 사는데, 위쪽에 사는 사람이 별도로 한번 나가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다른 동네를 가본다든지, 이제 아침에 나서 저녁에 나간다든지,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랫말, 윗말에서 이제 몇 집이 이렇게 이제,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윗말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걸식을 제대로 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걸식을 하나도 못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 문제는 아랫마을에 요게 뭐가 잘못된 요인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랫마을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전체 동네에 걸식을 못하고 굶게 생겼다.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나가본 거예요, 이제. 따로 내보냈던 거야. 다른 사람이 나갈 때는 다 걸식을 해오는데, 애기 엄마가 나가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가봐도 걸식을 못 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뱃속에 든 애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뭐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거기서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부처님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 전생담을 다 들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얘기가 기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복음론 애가 있으니까 전체 동네 영향을 미쳤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먼저 번에 이제 배휴 배탁에 대한 얘기를 쌍둥이로 이제 등이부터 나왔던 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삼촌 댁에 있을 때 그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했다고. 죄가 있음을 해서 이 집은 거지가 되게 죄 때문에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냥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뱃속에 있는 애가 있을 때 애를 위한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애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보시하고 경전을 읽어주고 좋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 거냐? 그냥 복을 잘 짓고 사는 것이 그럼 우리 전체 가문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고 동네를 위한 거고 나라를 위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례대로 내려오는 얘기들 보면요. 태교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태교, 교육을 시키는 것도 경전을 읽어주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걸 보여주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싸우는 데 가지 말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나와요. 말이나 소고삐를 타고 서지 말 것. 말의 고삐, 소고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연결이 돼서 그 기운이 소고삐, 말 고삐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양 가랭이 사이로 그 말 고삐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기운이 엄마 몸을 통해서 태안의 애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의 성질, 소의 성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모서리 상에 앉지 말아라. 모서리 난 상, 그 귀퉁이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기의 흐름에서 보면요. 사각상이면은 그 네 군데 모서리가 있잖아. 모서리에 기의 흐름이 가서 배를 걷져야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 기가 그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은 뭐예요? 두레상, 여러분들, 두레상 알죠? 두레상. 두레밥상 그러죠? 둥그런 옛날 사람들 참, 서기가 있으신 거다. 옛날 조상님들은. 두레밥상을 만들어 놓고 둥그렇게 해서 모서리 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둥글둥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앉는 건 상관없는데, 네모난 상에 모서리 부분에 가서 앉지 말아라. 예? 또, 이 삐뚤어진 과일을 먹지 말아라. 예? 그러면 그걸 갖고 애 생각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진 언덕에 서 있는 나무는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거기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똑바로 된 과일이 드물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 있는 애가 예민하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욕하고 싸우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아라. 여기에 얽힌이 옛날에요. 어렵게 살던 시절이죠. 말하자면은, 애 어머니가 형수예요. 그럼 장가간 어린 시동생이 또, 그때는 5살, 5, 6,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를 지니까 밑에 막내 애들은 애기 엄마가, 애를 가지고 있을 때 시동생이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쫓아다니며 먹을 게 없으니까 형수님 누룽지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과일 좀 따달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은 몸은 무거워서 귀찮은데 시동생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귀찮고 몸은 무거우니까 자꾸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태어난 애가 시동생을 담는다는 거, 미운 사람 담는다는 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시동생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유별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가 그 애를 담는다 생각이 전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더운 곳을 뜨뜻한 곳에 몸이 녹는다고 더운 곳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임산부가 더운 곳에만 좋아하면 애가 피부가 검다 그래요.
또 붉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찬 곳을 좋아하면은 애 몸이 백색에 너무 하얀 색깔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찬방이나 찬 곳을 좋아하면은 애기가 백색 하얀 몸을 받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요것도 봐야 돼. 평소 부모가 음욕이 많았으면은 태어난 아기가 피부병이 많다. 피부병, 오미라든지 등창이 잘 나고 그냥 성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료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게 이제 태교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후 8년까지 이제 여러분들 역사 유방과 항우가 등장하던 그런 시대예요. 중국 전환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10여전을 써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태교 신기라고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여자분을 얘기하는 거죠. 써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중국 전환시대 유향이라는 분이 써낸 10여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태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옆으로 잠자지 말아라. 바르게 들어온 자, 옆으로 잠을 자지 말아라. 한쪽 쏠리게 자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에 앉으면은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아라. 한쪽 구석에 가서 앉으면, 구석에 가면 거기도 기가 몰리는 자리예요. 나쁜 기가.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앉지 말자. 옛날 임금님 자리는 참 번듯한 가운데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 앉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가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앉지 말라. 그 다음 텁텁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바르게 끓인 것이 아니면 먹지 말라. 이제 음식을 끓여서 먹는 것도 바르게 해야지, 시원치 않게 해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용기가 나쁘다니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도 바른 자리, 삐딱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넘어져서 쓰러질 수 있고 그런 위험도 있지만은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다음 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지 말아라. 싸우는 거라든지, 싸우는 거 맨날 보고 구경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맨날 뭐 격투기 구경이나 하고 UFC나 보고 앉았으면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애를 갖고 있는 동안이 그 10달 동안이 9달 동안에 기도하는 기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해. 그러니까 얘는 양반들은 며느리가 애를 가지면 배를 해줬잖아요. 그만큼 별당에 침보도 두고 좋은 경전 읽게 책도 준비해주고 음식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양반 집에서 양반의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음란한 소리도 마찬가지로 싸우는 소리라든지 또 뭐 이상한 소리 뭐 방소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있겠죠. 또 그 다음 밤이 될 때는 그 시를 읽든지, 여기 나오는 거 중국에 있었던 게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해서 이를 듣고 항상 바른 일을 생각해라. 근데 이제 이건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경전을 불자들 경전을 읽는다든지, 법국에 나오는 좋은 말씀을 읽는다든지, 좋게 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잘해서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얼굴과 몸 모양이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난 애를 낳게 된다. 응?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뭐 다른 거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미룰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는 거는 중국의 그 전환시대 유향이 쓴 10여전에 있는 얘기를 지금 줄여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나온 삼가할 행동,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남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그냥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삐딱하게 보는 얘기야. 삐딱한, 아까 비탈진 언덕에는 나무도 똑바로 쓰지 않고 삐딱하게 쓰고, 삐딱하게 서 있는 나무에서는 삐딱한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헐뜯는 일을 하지 말아라. 누가? 산부들은 조심해라. 또 산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세세해요. 이런 것까지 나와요. 왼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거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왼손은 잡지 오른손은 몸을 꽈가지고 잡지 말아라. 몸이 비비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영역에 이상이 가겠죠. 그러면 자세가 틀려지겠죠.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잡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손을 잡아라. 반대 손으로 이렇게 몸을 꽈가지고 새끼꼬투리 꽈가지고 물건을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나오느냐. 이제 그것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이 얘기다 중간에 할 얘기가 많은데 끊는 것 같아서 저도 서운하고 마음이 흡족치 않은데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여기서 이제 개성을 읊조리고 얘기를 끝내겠는데 근데 이 얘기 전부 귀결처럼 마찬가지죠. 바르게 살고 서로 돕고 살고 같이 서로를 배려해 주는 그런 세상이 바른 세상을 이 세상 전체를 밝게 맑게 행복하게 해나가는 길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귀착점으로 하여서 오늘도 질문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개성을 읊고 말씀 마치기로 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